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일반화학 6조입니다. 저희는 약제 인슐린을 예로 들어 과학적 방법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화학이 무엇인지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화학이란 물질의 조성, 성질, 그리고 변화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화학은 2세기 동안 의약품 합성, 질병 통제, 농작물 수확량 증가 등 자연에 일어나는 변화와 커다란 사회적 변화에 깊이 관여해온 기초과학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인슐린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기는 하셨을 텐데 정확히 인슐린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실 겁니다. 인슐린이란 글루코스, 즉 포도당의 인체 내 대사에 개입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이 인체 내에서 부적절하게 소모되거나 생산되어 유발되는 병이 당뇨병입니다. 사람들은 당뇨병으로 인한 심혈관 질환, 신장 기능 상실 및 시력 손상과 같은 질병들의 발생을 막기 위해 인슐린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인체 인슐린과 약제 인슐린은 차이를 볼 수밖에 없었고 저희는 그 차이를 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해 보려 합니다. 이 그래프는 비당뇨 환자와 약제 인슐린을 투여한 당뇨 환자의 혈관 내 인슐린 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를 보시고 당뇨 환자와 비당뇨 환자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당뇨 환자와 비당뇨 환자의 차이점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당뇨 환자는 비당뇨 환자에 비해 인슐린 농도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느립니다. 둘째, 당뇨 환자는 비당뇨 환자에 비해 인슐린 농도 최고점이 낮습니다. 셋째, 최고점에 도달한 이후 농도의 감소 속도가 당뇨 환자는 현저히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며 몇 가지 방법을 고안해냈는데, 최고점 차이의 문제는 더 많은 인슐린으로 최고점 도달 시간의 차이는 30분 일찍 섭취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도달 시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인슐린의 다량 섭취만으로 최고점을 높이게 되면 최고점 이후 감소 속도 때문에 저혈당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체 내에서 생성되는 인슐린과 약제로 섭취한 인슐린이 다 같은 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서로 다른 인슐린 방출 단면도를 보이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인체에서 분비되는 인슐린과 약제 인슐린의 차이점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약제 인슐린은 비교적 높은 농도로 사용되는데 인슐린의 농도, 즉 단위체보다 육합체를 생성할수록 약제 인슐린의 안정성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안정성의 연장을 위해 고농도 합성을 하다 보니 약제 인슐린을 주사 후 최고점의 도달과 방출의 시간이 인체 인슐린보다 더 오래 걸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와 같은 많은 질문들을 했고, 그것이 바로 과학적 방법입니다. 과학적 방법은 어떠한 현상을 정상적 또는 정량적 데이터의 체계적인 기록으로 만드는 관찰 단계, 관측에 대한 잠정적인 설명을 하는 가설 단계, 가설과 관측이 일치하는 경우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논리인 이론 단계, 가설을 시험하기 위한 절차인 실험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까 그래프에 대해 설명한 것이 바로 관측, 문제점의 해결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 가설입니다. 그럼 이제 과학적 방법으로 약제 인슐린의 문제를 다시 해결해 봅시다. 천연 인슐린과 유사한 시간 단면도를 가지는 새로운 인슐린 유사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슐린의 화학 구조는 인슐린의 집합 상태를 결정하고 화학 구조를 변화시키면 성질도 변한다는 일반적인 가설을 가지고 약제 인슐린의 경우에 인체 호르몬이 화학적 유사성을 가진다는 관측을 근거로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B 사슬에 있는 28번과 29번 아미노산의 순서를 교환하게 되면 인슐린 육합체의 형성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가설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설을 적용한 유사 인슐린은 약간의 집합체를 형성하기는 하지만 인체 인슐린의 시간 단면도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B 사슬에 있는 28번과 29번 아미노산의 순서를 교환하게 되면 인슐린 육합체의 형성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가설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설을 적용한 유사 인슐린은 약간의 집합체를 형성하기는 하지만 인체 인슐린의 시간 단면도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두 인슐린 분자 모형이 보이실 건데요. 우선 분자 모형이란 약학적 기능과 구조와의 관계를 예측하고 이론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 분자들을 서로 연결하여 3차원적 배열을 규명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위 그림에서 A가 인체 인슐린, B가 유사 인슐린인데 모형 A를 보면 모형 B와 달리 끝부분이 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차이점으로 인하여 모형 B, 즉 유사 인슐린의 B사슬 주위로 다른 사슬이 근접해 올 수 없어 사슬 간의 인력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분자 모형으로 28번과 29번 위치에 있는 두 아미노산을 교환하여 빠르게 적용하는 인슐린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정리한 결과 B사슬에 있는 마지막 5개의 아미노산이 분자 화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생물학적 역할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며 인체 인슐린에 비해 마지막 5개의 아미노산의 배열만 다른 이 유사 인슐린 약제가 빠른 시간 단면 특성을 나타내고 우수한 생물학적 활성을 보일 수 있다는 예측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